수산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가방에다가 휴대전화를 넣어놓고 시험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 보는. 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조영재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문제인데요. 사실 작가가 김소월이기 때문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작가기도 하고 개성이 강한 작가라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잠깐 문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소월 시니까 좀 편하게 봐야지 했다가 오로로 틀릴 수 있는 상당히 고난도의 문제였는데요. 일단 보기 1번 자체는 무난합니다. 일반적인 작품 이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보기 2번이 사실상 선택지이고 이 선택지의 표현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또 문제 유형 자체도 모두 고르시오 유형입니다. 이제 목동권에서도 1등급 아이들 가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선호하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려워할 만한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받았던 강사시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오늘 고등학교 2학년 2등급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드렸다시피 보기를 가지고서 이제 시를 이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보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해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 본문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의 보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선택지에 애매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부터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소월은 한국 근대시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으로 평가된다. 20년대 한국 시단은 문예동인지를 중심으로 서구 문학이 소개되고 창작면에서도 자유시를 비롯하여 소위 근대시라는 것이 형성될 무렵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래의 율격이나 우리 김소월 시인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시의 제작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곧 민요조의 서정시이다. 1문단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 서구 문학이 소개되면서 근대시가 창작됐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전래의 율격과 그 다음에 민족 고유의 정서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 고유.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 다시금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곧 지문에서 제시되었던 민요조의 서정시이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이 연계되면서 민요조의 서정시가 만들어진다는 것. 보기의 1문단 내용 정리하고 2문단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용면에서는 그는 민담, 민요, 향토적 소재를 제재로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한의 정서를 여성적 정조로 표출해내었고 기법면에서는 사무부 격의 율격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편 음성상징, 활음조, 소리의 공명 등을 이용함으로써 그의 시에 언어의 탄력성 내지는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이처럼 일제강점 하에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굴하기 위한 소월의 노력을 우리는 항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보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적었던 것 중에 전래의 율격이라고 하는 것은 산문법입니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정서는 같이 설명되었던 한의 정서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할 만한 포인트가
네 번째로 이제 향토적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언어의 탄력성과 입체감을 부여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5가지의 특징을 한번 묶어서 요약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 우리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발굴했고, 이것이 곧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항일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의 본문 보기 내용 바탕으로 잠깐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산문보기 때문에, 그리고 2등급을 설정했기 때문에 음보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사실 이게 지금 한 시행처럼 보이지만 원문에서는 이게 한행, 한행, 한행 총 3행으로 되어서 1년을 구르고 있는 시고요.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1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지금 뭔가 이별의 상황이구나, 근데 이별을 하고 싶지 않은데 떠나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좀 머뭇거리고 있구나, 이런 감정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김호훈 선생님, 저희 첫 번째 1년 내용을 봤을 때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 부분에서 그립다라는 말을 했지만 말을 했음에도 더 그립다라고 파악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자가 말을 전달을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하지 않았다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상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산문보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까마귀라는 존재가 지금 해 지니까, 해가 지면 갈 수 없잖아, 지금 빨리 떠나야 돼, 이제 화자가 이별하는 상황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마지막에서도 이제 물이 지금 빨리 가야 된다라고 화자를 재촉하고 있고요. 흐릅디다려 같은 방언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김소월 시인이 우리 말의 아름다움을 계속 살리려고 했구나,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해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탄력성을 위해 음성 상징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군. 음성 상징, 기본적인 음성 상징에는 어떤 게 포함되죠? 오태원 씨. 맞습니다. 의성어와 의태어가 포함되는데요. 이 작품에서 의태어와 의성어는 따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아까 김호훈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리워도 말을 전하지 못하는 여성적 한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사실 전반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쉽게 동그라미 칠만한데,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 부분 때문에 말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 조금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별을 재촉받고 있고 여성적인 한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니은 설명은 맞는 설명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김소월이 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유적 율격이 잘 나타나 있군. 우리 같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문보의 작품이고요. 사문보 헷갈려하는 친구들한테 예시로 아리랑 떠올리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사문보로 충분히 해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귿의 사문보 맞는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논쟁이 될 만한 게 또 리을 부분이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이 서구 문학적인 요소가 김소월 시에 영향을 준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실 김소월 시인 할 때는 이제 민유적 율격이나 우리 민족의 정서, 전통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김호훈 선생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서구적 문학적 요소라는 부분을 보기에서 찾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고, 어쨌든 서구 문학이 소개된 다음에 우리나라의 자유시가 만들어진 게 맞기 때문에 이 김소월 시인의 시는 자유시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보기에 나와 있는 걸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 문명의 흐름이 그러니까 1920년대에는 서구 문학이 소개를 되고 자유시가 나와 있던 상황인데 그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거는 그리고 서구 문학적인 요소가 지금 김소월의 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좀 보기에 제시가 돼야 돼요. 그쵸.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맞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김소월 시인한테 서구 문학적 요소 자체를 얘기를 안 하고 죄송합니다. 김홍원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구 문학적 요소가 뭔지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어거지로 맞추자면은 자유시와 근대시가 어쨌든 서구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석하면은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리을 부분은 틀린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은 우리 민유적 정서와 율격을 살린 시인으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을 부분 틀렸다고 가고요. 마지막 미음 선택지 보겠습니다.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한국어가 가진 강점을 살림으로써 항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울림소리에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잠깐 적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앞강물, 뒷강물, 이응, 미음, 리을, 이응, 미음, 리을, 리을, 니은, 니은, 미음, 리을, 이응, 니은. 계속해서 울림소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행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울림소리가 사용됐다라는 선택지의 설명 맞는 설명이고 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서 항해 정신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미음 선택지는 맞는 설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 세 가지 체크하고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고 앞서 해설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지문을 선택할 때 지문, 보기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강조할 거고요. 하위권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를 막 보여주면서 해설하기보다는 김소월 시인의 일반적인 특징과 또 다른 대표작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출제율 자체, 김소월 시인과 보기형 문제 자체는 출제율이 상당히 높지만 문제가 모두 고르시오 유형이기 때문에 출제율 자체를 높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킬러 문제용이기 때문에 출제율은 3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해석이 중요한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그대로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정답률 한 40% 미만대 그렇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4.5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급에 대한 속도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하시고 또 색깔도 잘 맞추시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출제율 부분에 그 말씀을 김소월이지만은 문제 유형이 모두 고르기 유형이기 때문에 좀 자주는 출제되지 않는다. 아까도 원장님 말씀하셨죠. 3이면은 위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어긋나지 않게 그런 부분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진 선생, 그 김홍문 선생 하는 말이 와서 닿아요? 네, 저도 사실 지금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우리 김홍문 선생이 참 좋은 스킬을 알려줬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조영진 선생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또렷또렷하고 또 판서도 지금 아름답게 꾸며지진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본인도 강사평가에 임하면서 달라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느끼는 거예요? 안 느끼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자, 많이 좋아졌고 또 누가 봐도 흠집이 별로 없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수고 많았습니다.